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마디로 끝내는 하락장 논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익명의 고래가요. 그 트럼프 코인 있죠. 밈 코인으로 단타를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무려 11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그냥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코인 사서 170억을 벌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480억 묻고 거의 더블이 아니고 한 3배 이상 좀 추매를 한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기존의 수익은 다 잃은 것도 모자라서 추가로 350억 손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2,440만 달러. 왜 망했을까요? 이게 남의 이제 그 케이스는 조금 객관적으로 보여요. 이거 170억 벌었을 때 그냥 털고 나갔으면 이 손실을 보진 않았겠죠. 탐욕이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경우에는 스스로의 탐욕이 잘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로 케이스로 제가 단위를 좀 많이 줄여봤습니다. 땡땡 코인, 예를 들면 지난 21년 혹은 지난 17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극히 최근에 작년 12월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첫 땡땡 코인 거래로 1억을 벌었습니다. 그랬는데 심상치 않은 거죠. 그래서 추가로 3억을 집어넣은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2억의 손실을 보고 손절했다. 이렇게 되면 아까 그 봤던 고래랑 비슷합니다. 단위만 다를 뿐이겠죠. 저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경험이 필요하고 넘치는 현금이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경험은 또 이것을 분류를 해보면 나의 경험이 있고요. 내 경험이 아니라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 남의 경험이 있어요. 저는 둘 다 매우 중요하다 봅니다. 어떻게 다 직접 겪어야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익명의 고래라고 해도요. 저렇게 하면 수백억 날리는 거예요. 이 경험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겠죠. 모두가 흥분하는 때가 저는 당연히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소신대로 행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절대 코인을 해라 말아라 절대 투자를 종용하거나 확신을 강요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흥분의 시기가 오면 그러니까 뭘 배우면 되겠냐. 이 익명의 고래. 흥분의 시기가 오면 뭐가 되게 중요합니까? 익절이 매우 중요하죠. 익절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 절제입니다. 절제는 이 정도면 됐다. 이런 마음입니다. 두 번째, 코인에서요. 꾸준한 수익은 없어요. 예를 들면 S&P 500에 투자했더니 연평균 8%, 10%를 벌었더라.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코인은 아직 초창기여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1년을 그냥 코인을 들고 있으면 일주일 정도 아주 극도의 환희를 느끼고요. 365일 중에서 1주, 2주를 제외하고 거의 한 360일은, 350일은 마음이 힘듭니다. 원래 코인은 그렇습니다. 알트코인 시즌이 이제 25가 비트코인 시즌이라고 했는데 이제 25 밑으로 내려갔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이게 실은 크립토가 아니고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인데 비트코인마저도 이제는 25까지 내려갔네요. 지난해 9월 이후로 다시 그 태초의 지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가격은 그때만큼 떨어지진 않았지만 무기한 선물은 계속 강제 청산이 됩니다. 이번에는 또 롱에 90% 이상의 돈이 몰렸네요. 이제는 진짜 오른다. 이제는 진짜 확실해. 10번 중에 한 번만 걸려라 하면서 계속 누군가는 돈을 계속 잃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또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 우물을 파라. 맞는 말씀인데 계속해도 되는 게 있고요. 계속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체능이 가장 적합한 예가 되겠죠. 운동에 소질이 없는데 아니면 음악적인 재능이 없는데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취미로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아니다 싶으면요.
바로 접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라고도 하고요. 분별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무기한 선물하면서 강제 청산되는 것은 제가 볼 땐 이건 도박 중독입니다. 이거를 끊는다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뭐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코인 방송이지만 제가 뭐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코인이요. 이게 안 맞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코인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그냥 한 번만 얻어 걸려라. 그 한 번만 얻어 걸릴 때 또 잘 팔면 모르겠는데 그것마저 쉽지가 않습니다. 메타플래닛은 비트코인 135개를 추매했고요. 엘살바도르 여기 비트코인 법정 화폐했다가 지금 IMF와 5종의 딜을 한 국가죠. 이 친구들은 뭐 스트래터지 따라쟁이였죠.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따라쟁이가 메타플래닛 샀고요. 비트코인 뭐 맥시의 원조 국가라고도 할 수 있는 엘살바도르 그냥 계속 삽니다. 작년 내내 계속 샀었거든요. 엘살바도르. 공통점이 있어요. 본인의 진짜 확신이 있는 것만 삽니다. 그래서 비트만 사는 거예요. 알트 뭐 이더리움 좀 섞어줘야 되는 거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본인의 확신이 아니면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뭐 물탈 돈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에게 진짜 확신이 있는 거 남이 얘기하는 것에 귀 기울이면 결국은 내 돈이 아닌 것이 됩니다. 이런 진짜 확신이 있다면 폭락은요. 실은 너무도 아름다운 기회겠죠. 짐 로저스라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상당히 많으신데 뭐 영어로 이제 뭐라고 적혔냐. 뭐 요즘에는 이제 짐 로저스 책도 보고 있거든요. 전 여러 가지를 뭐 동시에 좀 봅니다. 최고의 투자 규칙 중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때까지 그냥 기다린다. 그리고 가서 줍기만 하면 된다. 식은 죽 먹기다. 식은 죽 먹기다라는 영어 표현 shooting fish in a barrel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barrel 그냥 이제 통이에요. 통. 큰 통에 고기를 집어넣고 거기서 사냥을 하니 얼마나 쉽겠습니까? 식은 죽 먹기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되는데 이게 힘든 거죠. 이게 힘듭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멋진 기회다. 이를 통해서 뭘 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는 법을 배울 수 있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만이 우리는 스스로 자아성찰을 합니다. 내가 뭘 부족했지? 내가 왜 지금 총알이 다 이렇게 빨리 떨어졌지? 내가 지금 너무 많은 코인을 샀나? 이러면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위기라고 느끼는 순간 나는 뭘 할 수 있을지를 늘 생각한다. 위기인데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었네요. 짐 로저스를 보통 비관론자라고 보통 많이들 알고 계세요. 뭐 폭탄 터진다. 빚이 너무 많다. 이거 폭탄 돌리기 곧 있으면 경기 침체 올 것이다. 맞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입니다. 이분이 이제 투자를 했던 책들을 가만히 보잖아요. 또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라고 하는지 보면 상황을 분석하는 데서는 이 사람 비관론자 아니야? 라고 할 만큼 굉장히 냉철해요.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극현실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관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동시에 기회라고 하는 냄새를 킁킁킁 계속 맡는 거예요. 그때까지 돈 쌓아놓고 기다린다. 이거는 사실 타고났을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는데 이분은 사냥꾼인 거예요. 워런 버핏처럼 그냥 사냥꾼이에요. 그때까지 못 먹으면 못 먹는다라는 각오로 그냥 버티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결국 두 가지입니다. 비관론자든지 긍정론자든지. 비관론자는요. 어차피 안 되니까 어차피 끝났으니까 대책이 나옵니까? 뭐 자아성찰 나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행동도 그래서 없습니다. 긍정론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어떻게 하면 이게 되지? 지금 상황은 이런데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지? 어떤 지식이 부족하지?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계속 어떻게를 생각합니다. 이걸 보시면 되겠죠. 웬만하면 저는 비관론자보다는 긍정론자들이 부자가 된 케이스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계속 얘기를 드리죠. 오랜 세월 시장에 있으면서 깨달은 것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를 때는 섣불리 움직이지 말아라. 차분히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누군가 하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른 채 투자한다면, 다시 말해서 누가 좋다고 했는데, 누가 찍어줬는데, 심지어 뭐 전화번호까지 해가지고 막 돈까지 내면서 뭐 한다고요? 반드시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반문하실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난 땡땡 코인 잘 알고 있는데요. 나는 땡땡 코인에 대한 믿음도 있는데요. 그게 꼭 코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부동산이어도 되고요. 뭐 금이어도 되고 사람의 이제 맞는 투자 자산이 있거든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반드시 용광로를 통과합니다. 용광로라 하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다는 얘기예요. 한두 번 뒤로 미뤄질 수는 있어요. 운이 좋으면. 결국엔 통과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진짜 믿음은요. 그러니까 뭐 안 아픈 게 아닙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되게 기분 안 좋아요. 다 똑같아요. 이건 다 똑같습니다. 근데 매수를 하든지 돈이 없으면 존버를 할 수가 있는 게 진짜 믿음이고요. 헛된 믿음, 가짜 믿음은 항상 입에 욕을 달고 삽니다. 남 탓을 해야만 내가 견딜 수가 있고요. 도망을 치고 뭐 여러 가지 반응들, 그러니까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걸 보면 힘든 시기, 위기의 시기, 조정의 시기에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면요. 그 사람의 수준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실은 드러납니다. 저는 뭐 이제 크립토 투자도 했지만 이제 업계 뭐 행사를 하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종사를 했었거든요. 최소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을 받겠죠. 그것도 이 업계 사람들이요. 소위 말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뭐 그 땡땡 거래소,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요 거래소 초창기 멤버들, 뭐 대학생이었던 친구도 있고 뭐 지금은 다 뭐 업계 굉장히 큰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코인 투자 웬만하면 하지 말라입니다.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요. 그러니까 뭐 이제 사이클이 이제 끝났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절대 안 무너질 것이다. 이번은 지난번과는 다를 것이다. 뭐 다른 부분도 있겠죠. 저는 어디에 베팅을 하냐는 거냐면요. 인간의 속성은 변치 않을 것이다요. 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인간의 탐욕 지표라고 했고요. 월가의 탐욕은 끝이 없다라는 데 베팅을 한 거예요. 이건 선택입니다. 선택을 저는 강요할 생각이 없어요. 여기서 사이클이 끝이다 하면 그냥 팔고 떠나시는 거나 뭐 숏에 베팅을 하시면 되겠죠.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를 보통은 쉽게 생각하고 오십니다. 저도 그랬어요. 쉽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생존이 될까요? 다 날립니다. 이건 무조건 한 번 아니면 두 번, 뭐 심지어 세 번, 네 번도 겪어요. 쉽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숙제가 덜 됐다는 얘기다.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 드렸었거든요. 알트코인 투자하는 건요. 목숨 걸고 하십시오라고 했다가 비웃었던 분이 생각이 나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뭐 본인이 뭐 이제 의견이 있으니까. 팩트는 뭐냐? 결국 2%, 3%요. 2%, 3%란 얘기는 100명이 뛰어들면 98%가 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쉬울까요? 2%에서 3%는 쉽지 않겠죠. 크립토퀀트 주기영 대표가 이더리움을 여전히 낚아난다. 뭐 네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바이비트가 해킹 됐는데도 이더리움 생각보다 안 팔던데?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 선택한 망은 파워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권력이 돼버린 거예요. 돈을 찍어버리니까. 근데 걔네들이 56% 이더리움 망을 선택을 했더라. 세 번째, 규제가 지금 많이 풀리고 있으니까 올해 알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거고 강세가 나올 수 있겠는데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이더리움 고래들이 조금씩 더 사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전 특히 세 번째를 조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은 뭐 제가 뭐 저를 고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일부 있으시겠죠. 예전에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오죽하면 이런 습관이 생긴 거예요. 내가 그들이라면, 내가 세력이라면 어떻게 할까?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처음부터 생겼겠습니까? 많이 당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알티코인 현물 ETF 지금 신청하는 즉시 SEC에서 족족 받아주는 거 이거 팩트입니다. 맞죠? RWA, 뭐 DeFi, 인공지능, 게임, 결제 어쩌고 저쩌고 이 모든 것은 이 비트코인으로 불가능해요. 비트코인 레이어 2라고 하지만 진짜 턱도 없는 소리고요. 알트코인 씁니다. 이거 다 알트코인이요. 뭐 미래 디지털 혁신이다. 뭐 나중에 뭐 자율주행이다. 뭐 인공지능 로봇까지도 결국 알트코인으로 이거 다 가능케 하거든요. 기술이라고 그래서 알트를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에 무슨 일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SEC의 그 트위터 계정이 해킹이 됐다더라. 블랙락 ETF가 승인됐다고 하는 오보 기억나시죠? 이더리움 현물 ETF 이거 다 작년 얘기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에 포드가 그렇게 많이 퍼졌어요. 뭐 컨센서스를 털었다. 여기 뭡니까? 뭐 유니스왑 뭐 여러 가지 포드가 그때 갑자기 막 밀려왔었으면 뭐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 지금 알티코인, 뭐 XRP, 솔라나, ETF, 뭐 도지코인 지금 승인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흔들기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자까지 준답니다. ETF,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그다음 뭐 아발란체, 뭐 보나마나죠. 밈코인, ETF 이게 도지가 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밈코인들 저 리브라 코인 한번 해가지고 쑥 밑장 한번 빼버리니까 지금 다 거의 뭐 저 세상 가버렸죠.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봐요. 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겁먹고 다 떨어져 나가기 너무나 좋은 거죠. 저한테는 이렇게 들려요. 거기 그 웬만하면 포기하지 그래. 그 아직도 대롱대롱 끝에 그 달려있나? 그 그냥 손을 하면 그냥 놓지? 그리고 그냥 쭉 떨어지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할걸? 저는 진짜 이렇게 들립니다. 개인차가 있겠죠. 코인베이스에서 익명의 주소로 비트코인 8,000개가 이동했습니다. 뭐 우리 돈 거의 조에 가까운 큰 돈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라이어 플랫폼 비트코인 채굴 회사가 뭐 전년 대비 141% 비트코인 뭐 채굴도 하고 심지어 그걸로 성에 안 차니까 그냥 5,700개 더 많이 샀습니다. 지금은 이 뭐 누가 8,000개를 샀는지 이거 잘 몰라요. 지금 누가 샀는지 나옵니까? 요거는 5월 초중순쯤에 밝혀질 겁니다. 누가 샀는지 모른다. USDC 그렇게 많이 발행을 했으니 누군가 샀다는 얘기겠죠. 재밌는 건 지금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전 창업자가 2년 만에 트위터에 복귀했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복귀한 거 맞습니다. SBF 지금 이 친구고요. 뭐 정부 관료를 뭐 이렇게 자르는 것은 뭐 내가 해봤는데 직원 잘라봤는데 뭐 쉽지 않아. 뭐 일론 머스크 그 도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이거 불사조라도 되는 겁니까? 샘 뱅크먼 프리드가 지금 사실 25년형을 선고를 받았거든요. 정말 25년 옥살이를 할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에 뿌린 돈, 심지어 뭐 중국까지도 돈을 뿌렸었거든요. 그 로비를 했었던 게. 이 사람이 저는 언제 나올지, 뭐 저는 트럼프 임기 중에는 당연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찌됐건, 저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뭐 돈을 뭐 그냥 수십억, 수백억 벌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되었어요. 많이 되인 다음에, 그때부터 저도 코인 공부 시작한 겁니다. 코인 공부를 하다가, 이거 추악한 세상의 실체를 파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만 공부하면 될 줄 알았는데, 뭐 미연준이다, 뭐 금융의 역사, 화폐의 역사, 뭐 월스트리트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 뭐 그렇게 이제 되더라고요. 코인 시장을 만만하게 보는 자체가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크립토퀀트 CEO가 또 나오죠.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은 상승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무작정 상승한 시대는 끝났다. 일부만 오를 것이다. 뭐만 오르냐? 첫 번째, ETF가 될 것 같은 코인. 두 번째, 지속적으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코인. 세 번째, 수익을 돈 벌 수 있는 코인. 첫 번째, 이 ETF는 쉽게 말하면 지금 그냥 시총순으로 쑥 그냥 미국 코인들만 가져오면 XRP죠, 솔라나죠, 도지코인, 카르다노, 아발란체, 라이트코인, 헤데라입니다. 얘네들이 아마도 올해 상승을 하지 않겠어. 지금 이런 얘기고요. 미국의 알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제가 볼 때 그 전에요. 기대감으로 뭐 지금 이 순간은 제가 볼 때 몇 개월 못 간다라고 봐요. 연말까지 생각보다 아주 많이 오를 겁니다. 물론 이건 제 확신이고요. 믿음은 렌탈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좀 떨어져 있으니까 어떤 코인이냐 뭐 세계경제포럼에서 선택했다며 영상들 보시면 되지만 이더리움, 알고랜드, 리플, 스텔라, 헤데라, 체인링크, 폴카닷 여기에 도지코인의 수장이 아직 권력 뭐 남용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요. 시바이누까지.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고 뭐 무조건 이게 오르고 큰 돈을 벌고 천만의 말씀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요 코인들을 중점적으로 끝까지 본인이 직접 파헤치셔야 그 믿음과 그 지식이 자기 것이 됩니다. USDC가 어디에 올라갔냐? 이 돈 찍어내는 서클을 보유하고 있는 블랙락. 블랙락이 지금 달러 발행하는 거예요. 어디 망을 쓰냐? 알고랜드, 앱토스, 아비트럼, 아발란체, 베이스, 셀로, 이더리움, 헤데라, 니어, 코스모스의 노블, 옵티미즘, 폴카닷, 폴리곤, 솔라나, 스텔라 스위, 유니처인, 케이싱크. 전 세계 모든 가치를 뭘로 만들겠다? 토큰화 시키겠다. 토큰화만 시키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고속도로 깔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부고속도로, 뭐 호남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이 고속도로 없었으면 우리나라의 발전이 그 70년대, 80년대 있었겠습니까? 지금 초기 작업을 지금 그냥 망을 까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트코인 망이 필요하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는 거 있죠. 19세기의 철도 혁명. 미국에서 그 큰 땅덩이가 연결이 되는 게 철도 아닙니까? 엄청난 물류 혁명이었어요. 20세기의 인터넷, 지금 인터넷 없는 지금 세상 상상이 됩니까? 21세기 뭐라고요? 이게 코인 혁명인데 쉽게 말하면 디지털 혁명이에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지금 그 초창기죠. 지금 법이 통과가 되냐 마냐. 스테이블 코인 법조차도 아직 통과가 안 됐잖아요.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면 좋겠다. 연세가 많으실수록. 근데 비트 이더 50%를 채우라고 해도 어차피 대부분 안 들으실 걸 아니까 비트 이더 50% 담으면요. 마음이 좀 편안해요. 조금 덜 먹을 수는 있지만 그 돈 잃으면 안 되시는 분들은 비트 이더를 꼭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건 그러니까 되도록 시총이 큰 코인에 금액을 더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야 이제 시총이 작으면요. 휴지되는 건 진짜 그 시간 문제잖아요. 휴지됐다가 갑자기 또 올랐다 또 휴지됐다가 뭐 그렇습니다. 그런 코인보다는 시총이 높고 ETF 후보군 위주로 그냥 적립식으로 쌓아가는 게 제일 제가 볼 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같은 때요. 실은 고수들이 쓰는 팁들이 있습니다. 물론 고수들은 어디에 숨겨놨던 본인만의 방식으로 했던 그 현금으로 이제 코인들을 사겠죠. 근데 고수들도 지금 현금 다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업비트 창을 안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거래소 자체를 안 보시는 게 현명해요. 실제로 고수들은 그러니까 뭐 스테이킹에 집어넣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냥 안 봐요.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뭐 특히 이제 업비트는 그 적나라하게 그 손실이 나오잖아요. 그거 안 보시는 게 이럴 때는 차라리 나을 수 있겠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요. 미친 포머가 다시 올 거라는 것을 아니까. 근데 이 안다라는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뭐 어떤 분 희망 고문을 그만해라, 뭐 주문을 외우냐, 뭐 기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뭐 비나이다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점점 날씨 따뜻해질 거고요. 이제 봄이 코앞입니다. 그쵸? 봄이 오고 벚꽃이 피고 이제 불과 이제 한 달 남았습니까? 요게 아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제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알의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하락장을 저 같은 경우는 3번 정도 겪었습니다. 14년, 15년, 18년, 19년, 22년, 23년.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죠. 지금 하락장 시작이 뭐 근데 23년에도 그러시던데. 저기 24년에도 그러셨고 25년에도 하락장이 뭐 그렇게 길까요? 뭐 어쨌든 현재는 상승장 가운데 길어진 조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근데요. 제가 뭐 이제 하락장 한 3번 정도 했을 때 그러니까 좀 경험치가 그래도 좀 있겠죠. 진짜 하락장에서의 그 중에서도 바닥은요. 유혹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유혹도 안 하고요. 불평도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한테 무슨 욕과 불평이 나옵니까? 지금 욕이 나오고 남 탓이 나오고 뭐 죽겠다 살려주라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락장 아닙니다. 하락장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땐 바닥도 아니에요. 진짜 바닥 가면요. 욕과 불평이 없다니까요. 24년 11월 5일 그때 대통령에 트럼프 당선되고 한 달 만에 알트코인들이 막 날아갔었죠. 그 왜 날아간지 아십니까? 24년 3월 달이죠. 비트코인 1억 시대 열렸다 하고요. 7개월간 흘러내렸어요. 7개월간 흘러내렸으니까 그때 에너지가 비축이 된 겁니다. 그랬다가 그 대선을 그 이제 트리거는 대선이었죠. 그 선거였는데 트리거가 땅 터지니까 하늘로 날아갔던 거예요. 지금 언제 오를 것이냐 그걸 알면 신이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언제일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에너지 모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요. 그 최민식 배우님이 이제 후배들에게 했던 얘기 같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고 일찌감치 때려치워라. 저는 이게 맞는 말씀 같아요. 나는 예술가다. 나는 배우다. 남이 알아주기 전에 내가 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나도 후배들에게 이런 말 하면서 스스로를 재무장한다. 훌륭한 배우가 되기까진 엄청난 고통이 뒤따른다. 새겨 들어라. 남이 알아주기 전에 내가 날 그렇게 만든다. 훌륭한 배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엄청난 고난이 뒤따른다. 저는 아까 이걸 용광로라고 표현을 했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코인이 됐건 배우가 됐건 운동선수가 됐건 그 분야가 그냥 다른 사람이 있어요. 안 맞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는 제가 이제 직장생활 잘하시는 분이 있고 사업을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투자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맞는 사람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 투자도 그렇고 다른 것도 보니까 결국은 지금 뭡니까?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저기 뭐 저 옆에 있는 저 김 과장, 박 과장 뭐 이 팀장이 아니고 나랑 싸우는 거라니까요. 투자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뭐 남 탓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겉에서 보면 이제 또 나중에 또 한 6개월, 뭐 1년 지나면 저 친구 뭐 저 도지코인으로 시바인으로 땡땡코인으로 퇴사합니다. 뭐 이런 책 쓰는 친구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때 아이 저 친구 진짜 운이 억세게 좋았네라고 생각하시겠죠. 속 사정을 보면 지금 이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한 시간이에요. 속에 들여다보면 그러면 뭐 지금 뭐 기분이 막 너무너무 좋고 그런 사람 별로 없겠죠. 속 사정을 들고 보면 쉽지 않은 싸움이었겠죠. 똑같은 위기인데 겪고 있는데 누구는 경제적인 자유를, 누구는 여기에서 아마 투자 여행을 종료할 겁니다. 우리 크립토TV의 구독자분들은 실패보다는 포기보다는 그 어려운 뭐 지금 여기까지 오셨다면 지금 뭐 이제 이번이 정말 수년간의 인고의 시간을 겪으셨다면 그 어려운 2% 3% 많아야 5% 되는 성공 투자자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